그래요. 지난 시간,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강의실에도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지만, 여기 웹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 매스메티컬 모델링 렉처스, 여기에 보면은, 포퓰레이션 그로스 모델, 또 그로스 모델, 에피데믹 모델,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강의한 것들, 그 다음에 뭐 OD 모델, 그리고 또 다른 그 뭐 오비탈 모델, 벌스데이 프로블럼,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동영상 리코디드한 동영상 강의들도 쭉 올려놨고, 그리고 거기에 쭉 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발표 자료들도 파일도 다 올려놨어요.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보고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험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학습해가면서 그 이해하는 만큼 또 모르는 것만큼 서로 그 설명을 더 보태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레벨을 그 인지도를 계속 높여갑시다. 그래서 어느 만큼 되면 그러면 하나씩 한 섹션씩 발표하도록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해주고 하고 있어요. 그 정혜인 양이 그 에피데믹 모델에 대해서 그 자료를 올려놨고 그 올려놓은 자료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요. 여기서 실제로 올려놓은 자료들을 그 웹주소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설명들도 있고 보면은 여기서 내가 지적한 게 뭐였냐면 여기서 이거 실제로 이걸 구글에서 카피해서 크롬에 가서 작업을 하면 바로 크롬에서 여기서 클릭하면 크롬에서 바로 뜨나? 그쵸. 아웃룩에서 뜨죠? 크롬에서 크롬을 하나 더 띄워야겠네. 오케이. 크롬에서 띄워서 실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잘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난번에 얘기했던 난점들을, 슬라이드 바로 고치는 걸 여기 숫자 바꿔주는 거로 해서 숫자를 바꿔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바뀌어지면서 데이터들이 리제너레이트 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되는 식으로 아주 잘했어요. 이제 그게 우리 방향이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발표할 기회를 줄 테니까 발표하도록 하세요. 단지 제목을 줄 때, 이게 이제 웹에 올라가면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서 다 보니까, 그 설명은 이렇게 그대로 하세요. 전염병 확산 모델에 관한 매스 모델링으로 하고 가로 열고 영어로 그냥 에피데믹 모델로 이렇게 해서만 그런 식으로 해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뭐 1, 2, 3가 있으면 1, 2, 3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 설명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키워드가 영어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을 보태가고 그리고 지오지브라를 이용한 선형대 수학 시각화 자료에 대해서도 내가 대충 봤어요. 아직까지 약간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그 지금 상태에서 특별한 의견들이 더 보태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파이널라이즈에서 그 세이지에다가 인베드 시켜서 그래서 웹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문명과 수학 숫자 3 수학의 2부, 3부, 4부들을 쭉 보고 설명을 달았는데 잘했어요. 아주 성실하게들 했고 좀 이따 발표할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Inquiry Based Learning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줬죠. 이게 그 AMS Monthly, AMS Notice, 미국 수학계 소식지 5호로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올려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도 이게 핫 이슈가 지금도 핫 이슈가 여기서도 이제 다뤄지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기서도 이 사람이 뭘 언급했냐면 이제 그 inquiry based learning이라 그래서 이 무어 메소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또는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또 PBL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이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리드 프로젝트 리드 러닝이라 그래서 그 다른 용어를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inquiry based 들어와요 학생 김 선생 이 학생 파이널라이즈 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는 얘기들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단순히 어떤 내용을 fully understand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서 더 보탠 것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상황을 자기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니까 보통 행정하는 거에서도 훨씬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그 능력을 더 발휘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썼고 뭐 등등 해요. 그런 것이 AMS 노티스면 이거는 보는 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University just got flipped라고 해서 저기 웹 주소를 하나 올려줬는데 이걸 새 창에서 띄우기를 해주면 여기서 이게 Wired라는 이게 저널이에요. 굉장히 파퓰러한 저널인데 이 University just got flipped. How online video is opening the knowledge, the opening of knowledge to the world. 이게 여기가 의미하는 바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둘러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웹상에 떠 있는 올라온 비디오들이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지금 보여.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빌 게이츠가 말한 교육의 미래, 칸 아카데미가 이제 빌 게이츠가 자신이 애용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의 창구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그 퓨처 에듀케이션의 한 방향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고 또 여기서 두 가지 지금 비교 연구에 대한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아이패드, 타블렛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수업을 하고 어디는 완전히 블랙앤 보드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비교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옆에 학교는 시범 학교라 그래서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인데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갖고 수업을 하는 학교가 이미 한국도 생겼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당연하지. 지금 어디야 새로 생기는 세종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모든 학생이 다 갤럭시 탭 가지고 수업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개성 초등학교도 모든 학생들이 다 시범적으로 전부 다 태블릿을 갖고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결국은 will be changed in something. 그게 이 방법이 낫다 저 방법이 낫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최선이다 저 방법이 최선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것도 이거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게 맞아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서 둘 다 선택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어느 하나에 옵세스 되는 것도 이쪽의 장점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면 언제나 의사결정은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즉, 전통과 첨단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 이 방법과 저 방법. 기존 올드와 뉴를 어떻게 조화시키냐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의 키포인트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키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모델에 대해서 학살 모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의견 올려놓은 것들이 있었고요. 등등. 자료가 있었죠. 보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읽어보라 그랬는데 아직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읽어본 것들이 여러분들 다 점수니까 의견 낸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스크롤바 달기에 대해서 의견 낸 것 발표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몇 가지 더 소식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기서 내가 올려놓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Radical Idea to Transform What Kids Learn in School.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면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신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면 수학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그 수학을,
그래서 여기 이 레디컬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레디컬 아이디어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올려놓은 이 브릿지 컨퍼런스도 이게 이제 매스 앤 아트 뭐 이런 예술 뭐 이런 하고 다 연결시키는 그런 브릿지예요. 수학의 융합이지. 수학의 융합 컨퍼런스예요. 지금 ICM에서 이 ICM 2014 할 때 이 브릿지 2014를 이제 세틀라이트 컨퍼런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IMU가 뭐냐면 International Mathematicians Union이야. 그러니까 ICM을 조직하는 그런 세계 수학자 학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국가 대표들 그 학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수학회, 일본수학회, 미국수학회 회장들이 다 모인 그 조직이 이제 IMU인데 그 IMU에서 이제 필드상도 주고 다 그러는 건데 그 회장이 이제 이것을 2014년에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이 진행할 거예요.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아티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흥미있는 것,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 참고로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관련한 것들이, 이 마틴 가드너, 수학자보다 수학을 사랑한 철학자라. 그런데 이 사람, 철학자라 그래도 이 사람 학부밖에 안 나온 사람이야. 마틴 가드너라고 찾아보면 이 사람이 이 수학에 관련돼서 이 컬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한데, 마틴 가드너가 쓴 책이 아주 명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학과 학사학위 잘 나왔지만 수학에 관련돼서 그야말로 누구보다 큰 수학에 기여한 사람으로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영향도 많이 미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논의되는 중에 한국은 세계적 스마트 랩이라고, 그러니까 스마트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스마트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의 그 연구소나 마찬가지라고 한국 자체가 그렇게 노키아 지멘스 사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거의 세계의 리딩 그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학자인 제프리 립킨은 한국이 3차 산업혁명을 주역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이 산업혁명을 주도했었다 그러면 지금 3차 산업혁명은 한국이 거기에 주역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우리에게 뭔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그 환경을 우리가 수학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미국이 20세기에 했듯이 21세기에 수학에 우리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오늘 이런 아티클이 그 교수신문에 실렸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화여대에서 지금 이화여대 박사로 이화여대에서 포스트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뭐 지금 다양하게 젊은 학문 후속 세대들이 갖는 고민들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들 얘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수학을 풀듯이 이런 문제에서도 어떻게 합리적인 그런 답이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회에서 대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이브레인넷과 같은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제시됐는데 이것이 수학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 외에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 이 민경찬 선생님이 이제 대학신문에서 아티클을 쓰셨는데 컬럼을 쓰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여기서 민경찬 선생님이 대한수학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지금도 국가교육과학 정책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민경찬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아이캠퍼스에 가져가서 아이캠퍼스에 가서 한번 신규로 글을 한번 올려볼까? 자, 봅시다. 여기서 역량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Ctrl C.
자, 자, 대충 본 사람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봤듯이 그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매스 모델링 강의에 그 지금 올려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그 이외에도 그 이전에 내가 올려놓은 것들 이 다양하게 지난 게시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세이지데이 위키도 있고, 뭐 그 아래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꾼다, 뭐 등등 해서 여기에 뭐 그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면서 문제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그런 여러분들 의견들을 계속 내고 또 커멘트를 달고 하면서 학습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매스매티컬 모델에 대해서 어떤 모델 하나를 적어도 개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레벨로 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프로젝트를 이미들 하고 있죠. 그 프로젝트 하는 것들도 지금 계속 그 추진하면서 공유하고 고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히 모델 하나씩을 이제 완성시켜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 더 보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Q&A에 올려놓은 내용들, 그 내용들의 일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지오지브라 스프레드시트 창의 스크롤바 달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을 켜고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스프레드시트 창이 뜹니다. 스프레드시트 창이 이렇게 뜨면 상단에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바로 기하창에 클릭을 하고 기하창에 한번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와 같은 창이 뜨면 선택 사항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최소값, 최대값, 얼마만큼 증가를 하게 둘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창에 논 A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스크롤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설명을 했고 5월 14일 강의를 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수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으로 가려면 다음 갈 길이 뭔지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이번은 RM1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배출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먼저 설명되어야 하고 핵심은 독창성이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든 것. 그리고 3번은 수학을 배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배우는 방법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배우는 발견학습이 있는데 RM1은 전부 발견학습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과목을 이렇게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강의만으로는 대학 교육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상대수학과 대수학은 PBL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모델링 강의는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PBR이 적합합니다. 즉 강좌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합할지도 모르지. 어떻게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지난번에 왔던 비저교수는 추상대 수학을 전부 다 세이브 인형에서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그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지. 단지 아이런노하고 그걸 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겠지. 네, 그리고 최소 제곱편은 완벽한 회는 아니지만 방향은 맞는 회입니다. 모든 조건 사항들을 적당하게 만족하며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강의를 해주셨고, 또 다른 의견은, 네, 교수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 저는 모든 3월 26일에 강의 내용에서 모든 의사소통이, 플래닝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 능력을 끌어오는 연장인데,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즉, 기본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는데, 의사소통의 시작은 웹 컨텐츠다. 그래서 지금 학습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6학년 때부터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학습하는 방법에 익숙해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문명과 수학 2부를 보고 나서 음악에 숨겨진 정수의 비,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화, 유클리드 원론의 공리, 문제 등을 보면서 수학을 배우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정말 저절로 생기는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수학이 있었고 피라미드라는 건축물 뒤에 수학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수학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알면 세상을 보인다는 말이 와 닿았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화를 알려준다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음악은 몰라요. 음악은 음악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건축이나 이런데 수학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 건축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5,000년 전 수학은 물난리가 난 땅에서 비로소 시작됐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땅을 재면서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1. 고대 그리스. 그리스 국립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바로 유클리드 원론입니다. 왕이 이런 걸 왜 배웠을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도형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수는 직각삼각형이 되고 어떤 수는 직각삼각형이 되지 않을까? 피타고라스는 그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음악에 존재하는 정수의 비. 피타고라스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발견한 숫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도중에 일화에서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좋은 소리가 나서 그거의 비밀을 보니 바로 수학의 길이에 있었다. 그 길이는 3과 2인데 즉 3분의 2의 비율은 어떤 것이든 화음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선분과 그 선분의 3분의 2가 되는 선분의 화음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7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길이의 비, 수의 비율을 만나게 되는데 따라서 음과 음 사이에는 이 정수의 비는 음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존재하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수의 비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에 이러는 제논 얘기와 히파소스 얘기가 나옵니다. 히파소스는 직각삼각형에서 1과 그런 빗변이 루트 2가 나오는데 C는 딱 떨어지는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숫자 C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하는데 히파소스는 이미 그 수가 없다는 걸 알아버리고 정수가 이루어져 있는 피타고라스의 세계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히파소스는 이 보이지 않는 수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알게 된 계기에는 증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클리드 원론에 대해서 공리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리를 이용해서 유클리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 1번 문제를 풀게 됩니다. 어떤 길이의 직선으로 정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공리로만 이용을 해서 첫 번째 공리 3번을 이용하고 공리 1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결론은 왕이 스승인 유클리드에게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유클리드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고 그리스 시대의 증명이란 논리의 계산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기하학은 허용되지 않고 하나를 건너뛰거나 빠른 길은 없다. 바로 이러한 시대 정신이 고대 그리스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를 찾는데 그들이 찾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가 아니라 2500년 전의 고대 국가 그리스를 찾고 즉 그게 그리스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혜입니다. 저는 더 플라트 클래스룸 모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저의 생각에 대한 견해를 달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정이 활동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이 활동은 제일 처음에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활동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각 개인의 잠재력이 그 미래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게 된다면 그 교수는 개인적 방식으로 자료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여러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공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과 온라인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 시간 등에서 얼마든지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서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자료에 대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학생이 자신이 이해한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단계인데요. 블로그를 통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약간 창조작이라기보다는 그 배운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표현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단계가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발전된 무언가를 이끌어내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럴 때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젝트로 안내를 할 수가 있으며 그 안내를 하고 나중에 발표를 하는 단계에서 동료나 멘토들에게 얼마든지 동기를 다시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그러한 피드백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모델링 수업에 대한 단계에 접목시켜 보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그 결과를 Q&A에 올리고 그러면 다시 동료들은 새로운 동기로 새로운 코멘트를 달고 이게 이 방향의 모델을 작게나마 실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본다면 이거를 지금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좀 더 창조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단계에 달하는 그 단계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거를 크게 실천되고 있는 수업의 단계가 아닌가, 우리 수업과 몹시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필 없이 터치로 또는 인터넷 없이 책으로 이런 글에 대해서 기사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달았는데 이 방법은 개인의 활용 방법이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필기보다는 아직은 태블릿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더 맞는 게 제가 아직 우선 연구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못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가수와 사부를 보고 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스토리텔링 중에서 이제 미적분학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미적분학의 역사, 기존에 대한 것들과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면, 기존의 미적분학은 뉴턴이 먼저 만들었다, 그다음에 라이프니츠가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를 쟁점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이 이야기는 베르누이가 문제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르누이가 그 유럽에 있는 수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냅니다. 베르누이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 문제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그 어른이 가려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이가 다른 두 점 AB가 있는데 AB를 있는 최단 강화선, 즉 물체를 가장 빨리 내려오게 하는 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첫 번째 답한 사람은 라이프니츠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누이가 이 답을 해주기 원했던 사람은 뉴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뉴턴 이전에 이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은 4명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강화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설명을 이 링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사이클로이드는 이 노란색 곡선인데 이는 자전거 바퀴의 최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이 시작된 거는 처음으로 데카르트의 좌표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좌표는 점의 움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되게 위대한 발견이었는데 그 이유는 점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하와 대수를 처음으로 섞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변화를 알 수 있고 모든 움직임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프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흐름을 보여주고 움직이는 방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변화를 알 수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금 그 수학과 문명에 대한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또 코멘트를 단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김경원 조교가 목표가 있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에 대한 설명을 지금 금방 달아주기도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충분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콘텐츠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봐가면서 어떤 모델들을 시리어스에 해가고 그것이 현재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트렌드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내서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면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학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 거기에 어떻게 수학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제 수학의 매스 모델링의 한 역할의 부분인데 특히 지금 융합 교육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융합에서 어떻게 수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프로그래밍적인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론적인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스토리텔링이 그쪽 부분이 될 수 있는 걸 거예요. 결국은 그런 모든 수학의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딱 뭐 하나가 아니라 다 섞여서 반영될 거라고. 어쨌든 그런 것 중에 지금 제가 보는 게 결국은 뭐냐, 스마트 러닝에서의 수학의 기여, 또 융합 교육, 그리고 또 모바일 러닝, 이런 것들에 수학이 관여를 해야 당연히 중요하게 요구를 받는다고요. 그럼 거기에 인볼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커스터마이즈해서 맞추려고 그러면 그냥 얘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 프로그래밍이 인볼브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 그 알고리즘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레벨에 따라서 그걸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툴들이 필요하고, 내가 활용했던 것.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들을 찾아서 그걸 끼워 넣자고요. 지금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프로젝트를 지금 몇 개 맡았으니까, 그것과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스모티컬 모델링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에피데믹 모델 같은 PDF 파일을 보면은, 프리데이터 프레임 모델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다 아주 풀 디테일을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것만 해도 17페이지에 렉처 노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등등 이미지를 쓰건. 그래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얘기한 것들, 또 다음 주에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1장, 2장을 진행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신랄하게 토론 받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